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화성에 있는 동탄 신도시에서 헬스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남자가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이 50대 여자인데 자기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20대 남성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훔쳐봤다고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20대 남성이 만약에 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받아들여졌으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억울한 피의자가 생긴다, 억울한 죄인이 생긴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반말을 한다랄지, 아니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한다랄지, 아니면 CCTV가 화장실 비추는 게 없는데 화장실 비추는 CCTV가 있는 것처럼 해서 계속 이 20대 남성에게 죄를 자백하라는 듯이 이제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태도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런 거예요. 어떤 20세 남성이 이제 헬스장의 옆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CCTV가 화장실 비추고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50대 여성이 자기가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이 남성이 자기를 이제 훔쳐봤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0대 남성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말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화장실 들어간 적이 없는데, 여자 화장실에. 그래서 자기가 50대 신고한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만났더니 이 여자가 또 진술을 어떻게 바꿨냐면 자기가 볼일을 보는 걸 엿보고 도망간 변태냄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서 성기를 흔들면서 웃고 있었어. 그래서 변태남의 그 중요한 부위를 차고 자기는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CCTV에 보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시간이 34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대 여자의 진술이 사실 처음에 했을 때 하고 또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처럼 갔을 때는 전혀 진술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경찰도 CCTV를 확인했는데 사실은 이 남성이 자기 볼일 보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 들어갔는지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단지 건물에 있는 CCTV에 보면 같은 건물을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남성을 이제 범인으로 단정을 하고 수사를 하면서 입건을 해서 범인을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 50대 여성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걸 꾸몄을까 했는데 결국은 밝혀졌어요. 이 여성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진술에 맞춰서 거기에 놀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 걸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결국 죄 없는 남성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경찰서에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이제 다른 분이 또 문제를 제기했는데, 또 자기 아들이 할머니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노출했다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보면 공연 음란죄죠. 그런데 막 계속 경찰이 허위자백하고 유도신문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죄가 없는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경찰의 어떤 잘못된 태도, 부적절한 수사 방법,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 관련된 범죄,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변론도 많이 하고 의뢰도 많이 하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마치 유죄 추정 원칙처럼 그렇게 수사도 진행이 되고 법원에서 재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봐요. 근데 저는 경험에 의하면 정말 억울한 피의자도 굉장히 많다. 무고적인 그런 신고, 고소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최근 저희
제가 한 사건, 또 우리 법무법인에서 한 사건 중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뭔 내용이냐면 화장실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린애가 들어오는데 남자애의 성기를 만졌다. 그래서 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해가지고 입건이 됐고 수사받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 하셨죠. 그래서 2년 6개월 받으니까 이제 항소심에 저희를 선임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CCTV가 들어가는 장면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애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범인의 인상 차기랄지 이런 것도 다 틀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을 범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수사를 해서 결국 기소를 한 것이고, 결국 법원서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려고 하면 일단 증거가 명백해야죠. 증거 명백함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그냥 피해자랄지 신고자 고소인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다 믿고 마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수사, 이런 재판이 상당히 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시정이 돼야 할 것인지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 수사기관이랄지 법원의 입장에서도 무죄 추정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